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놓지 마세요. 불안과 기대는 조금 숨겨두는 배려가 우리 관계를 더 오래 지켜줍니다. 평생을 살며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친구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는데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험, 솔직하게 고민을 나눴는데 상대가 점점 멀어지는 경험, 모든 것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관계가 무너지는 경험. 왜 그럴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친구에게는 솔직해야 한다.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 친구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줄 것이다. 하지만 저는 70평생을 살며 전혀 다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감출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친구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모든 진실이 친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어떤 진실은 친구에게 짐이 되고 어떤 진실은 관계를 망치며 어떤 진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친구에게도 속여야 할 세 가지.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깊은 지혜입니다. 저는 유배지에 있을 때 많은 벗들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벗들, 고향에 있는 벗들, 흩어져 사는 제자들. 그들은 제게 안부를 물었고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지에 제 고통을 있는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외로움,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벗에게 짐이 될 뿐이었으니까요. 제가 고통을 토로하면 벗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저를 구해줄 수 없었고 다만 무력감만 느끼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책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벗을 위한 배려입니다. 어느 날 한 벗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께서 그곳에서 평온하시다니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사실 저는 형을 생각하며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의 편지를 읽고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통을 숨긴 것이 벗을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만약 제가 솔직하게 모든 고통을 토로했다면 벗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결국 편지를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친구 관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솔직함이 아니라 때로는 무례함이 될 수 있습니다. 여유당전서에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벗 사이에도 경계가 있어야 하고 가까움 속에도 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관계가 오래간다.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합니다. 친구인데 왜 거리를 둬야 하나? 친구라면 모든 것을 나눠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것은 친구에 대한 착각입니다. 친구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자신의 삶과 고민이 있으며 당신의 모든 것을 감당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친구 관계를 망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친구에게 솔직하게 대하는데 왜 친구들이 저를 피합니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친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요즘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것,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친구를 치료사로 만든 것입니다. 친구는 그대의 고민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대가 무력함을 토로할 때마다 친구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피하게 됩니다. 그 제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친구에게 아무 고민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고민을 말하되 방식을 바꾸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대신 어렵지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대신 힘들지만 견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대신 쉽지 않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차이가 보입니까? 첫 번째 방식은 친구에게 나를 구해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친구에게 내가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알아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당신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친구는 당신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무력함을 토로하면 친구는 당신을 짊어지려 하다가 무게에 짓눌려 떠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친구는 당신을 응원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제자는 친구를 만날 때 무력함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도 견디고 있다고 말했고 불안해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다시 그에게 다가왔고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오히려 친구들이 그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무력한 사람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는 사람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첫 번째입니다. 친구에게 당신의 무력함을 감추십시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친구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배려입니다. 당신이 무너질 때 친구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친구도 자신의 짐을 지고 걷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짐까지 짊어지면 함께 무너질 뿐입니다. 그래서 목민심서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은 다 할 필요가 없고 일은 다 드러낼 필요가 없으며 사람은 다 알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친밀함이 아닙니다. 적절히 감추는 것도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저는 유배 생활 18년 동안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싸웠습니다. 이 유배가 언제 끝날까?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이 밤마다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불안을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공기처럼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불안해하면 제자들도 불안해집니다. 제가 미래를 걱정하면 제자들도 희망을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 앞에서 늘 담담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미래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늘을 허비하는 것은 더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도 무섭고 두렵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불안하다. 제자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선생님도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제 불안이 제자에게 전염되어 그도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두 번째입니다. 친구에게 당신의 불안을 감추십시오. 친구는 당신의 치료사가 아닙니다. 친구에게 불안을 토로하면 친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같이 불안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피하는 것입니다. 둘 다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라면 내 불안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불안을 토로한다면 친구는 당신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오늘은 또 무슨 불안을 들어야 하나? 내가 뭐라고 위로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친구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실천했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안을 글로 쓰십시오. 저는 불안할 때마다 일기를 썼습니다. 모든 불안을 종이 위에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불안이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둘째, 불안을 행동으로 바꾸십시오. 미래가 불안하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저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불안이 생산적인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불안을 선택적으로 나누십시오. 모든 친구에게 불안을 토로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한두 명에게만 조심스럽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면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제게는 평생 친구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 불안을 조금 나눴습니다. 하지만 모든 친구에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에게는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오랜 세월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안은 당신이 다스려야 할 감정이지 친구에게 떠넘겨야 할 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친구 관계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친구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친구라면 내 편이 되어줘야지. 친구라면 나를 이해해줘야지. 이런 기대가 쌓이고 쌓이다가 친구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배신감을 느끼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저는 유배지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한 벗이 처음에는 자주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가 뜸해졌고 결국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친구라면 끝까지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어려울 때 외면하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그 벗도 자신의 삶이 있었고 자신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저를 계속 챙길 여력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친구가 나를 도와주면 감사한 일이고 도와주지 못해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친구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 삶의 동반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 섭섭함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가끔씩이라도 안부를 묻는 벗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게는 평생 벗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게 큰 도움을 준 벗도 있고 그저 안부만 주고받은 벗도 있으며 유배 기간 동안 연락이 끊긴 벗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친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평소에 그 벗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물론 잘 대했습니다. 친구니까요. 그대는 그 벗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제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특별히 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라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친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기대가 아니라 요구입니다. 친구는 그대의 하인이 아닙니다. 친구는 그대에게 도움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대가 먼저 주고 기대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친구가 베푸는 작은 호의에도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세 번째입니다. 친구에게 과도한 기대를 감추십시오. 아니, 아예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는 관계를 망치는 독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실망이 크면 원망이 생기며, 원망이 생기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벗에게 충고할 때는 선하게 인도하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스스로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친구에게 조언은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에게도 자유가 있고 선택권이 있으며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도움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도움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관계에 빚이 쌓이지 않습니다. 둘째, 거절을 받아들이십시오. 친구가 당신의 부탁을 거절해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친구의 권리입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친구가 베푸는 작은 호에 안부 전화 한 통, 짧은 만남 하나에도 깊이 감사하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선물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친구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우정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진실과 솔직함은 다릅니다. 진실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고, 솔직함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실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솔직함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나 오늘 옷 어때? 당신이 보기에 그 옷은 별로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솔직히 별로야라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괜찮은데 라고 말할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은데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배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무력하고 불안할 때 그 모든 것을 친구에게 쏟아내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친구에 대한 배려 부족입니다. 친구는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친구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고민이 있으며 자신의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무력함과 불안과 기대를 감당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감추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견디고 있다고 말하고 불안해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하며 기대는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친구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스승으로서 담담한 모습을 보였고 벗들에게는 친구로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며 가족에게는 가장으로서 희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거짓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한 태도였습니다. 제 불안을 그들에게 전염시키고 싶지 않았고, 제 무력함으로 그들을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았으며, 제 기대로 그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감출지를요. 그 선택이 관계를 지켰고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 곁에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냈다면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을 것입니다. 제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한 깊은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구를 만나기 전에 자기 점검을 하십시오. 오늘 나는 친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나는 친구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가? 만약 받으려는 것이 더 많다면 그날은 만남을 미루는 것이 낫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는 주는 마음으로 가십시오. 둘째, 3대 7의 법칙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어려움은 30%만 말하고 친구의 이야기는 70%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70% 하고 친구의 이야기는 30%만 듣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셋째, 긍정적 마무리를 하십시오. 친구와의 대화를 끝낼 때 항상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십시오. 오늘 너를 만나서 좋았어. 내 이야기를 들으니 힘이 났어. 다음에 또 보자. 이런 말 한마디가 친구에게 좋은 여운을 남깁니다. 넷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밤 친구가 베푼 작은 호의를 감사일기로 적으십시오. 오늘 친구가 커피를 사줬다. 오늘 친구가 안부 전화를 했다. 오늘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이렇게 적다 보면 기대는 줄어들고 감사는 커집니다. 다섯째, 거리 두기를 연습하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매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도 생기고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당신의 친구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친구들이 당신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거운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친구에게도 속여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무력함을 감추십시오. 힘들어도 견디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불안을 감추십시오. 불안은 스스로 다스리고 친구에게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십시오. 셋째, 과도한 기대를 감추십시오. 기대를 내려놓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한 깊은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친구를 만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친구에게 무엇을 주려 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받으려 하는가? 만약 받으려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날은 만남을 미루십시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나는 친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친구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친구 관계는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감출지 아는 것입니다. 적절한 거리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우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관계를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